언덕 위에 세워진 고풍스런 전각 안에서 짜증 어린 고함이 터져나왔다. 아직도 그년이 항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 놈은 보고만 있고. 그런가? 이 밥벌레 같은 놈아. 배가 항아리처럼 불룩 나온 차가 눈알까지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에 따라 화려한 비단옷에 감싸인 비계덩이가 풀럭거렸다. 온몸이 비계로 덮여 있어 조금만 소리를 쳐도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다. 저 장주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위과장이 운영하는 옥광산까지 빚값으로 빼앗으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때 손을 내밀면 그녀는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화를 사기십시오. 총관이 달래는 말에 배불뚝이가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삶은 돼지간처럼 붉게 변한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2년. 어서 닥지 않고 뭐하느냐? 예, 장주님. 잘못했습니다. 그의 고함의 뒤에 서서 잔뜩 허리를 굽히고 있던 하녀가 화들짝 놀라 급히 다가오더니 비단 수건으로 그의 시뻘건 얼굴을 닦아주었다. 좋아. 총관 당장 기별을 해서 최후 통첩이라고 해. 3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광산과 장원을 차압한다고.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장주님. 총관이 허리를 굽히자 장주는 귀찮은 듯 손짓했다. 빨리 꺼지라는 표시. 밖으로 물러가는 총관의 뒤통수가 따가웠다. 장주의 뱀같은 눈이 쏘아보고 있는 것이다. 밥값도 못하는 버러지들. 앵이. 중얼거리던 장주는 땀을 닦아주는 하녀를 보았다. 키가 모자라 발끝을 든 채 땀을 닦고 있는 하녀의 봉긋한 가슴이 그의 어깨를 살짝살짝 건드리고 있었다. 순간 장주의 눈에 음침한 기운이 돌았다. 인연이 언제 이렇게 컸지? 하녀의 가슴이 어느새 다 자란 처녀의 그것이 되어 있었다. 장주의 음흉한 눈이 하녀를 후거보았다.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그녀의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리고 하얀 다리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아주 먹음직하게 자랐군. 이젠 시식을 할 때도 됐어. 클클클. 장주가 징그러운 웃음을 띠고 하녀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자, 장주님. 하녀가 기겁을 하며 굳어졌다. 뱀에 물린 종달새처럼 굳어졌던 하녀는 정신이 번쩍 들자 몸을 비틀었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냥 둘 장주가 아니었다. 2년 난 내 주인이다. 가만히 있어. 반항하면 홍등가에 팔아버린다. 몸부림치던 하녀가 이내 잠잠해졌다. 홍등가? 하룻밤에도 수십 명의 남자를 상대로 몸을 팔아야 하는 곳. 그곳에 가면 여자로서의 운명은 끝장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 비계덩이 주인에게 유린당하는 것은 끔찍했지만 참아야 했다. 하녀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이다. 으흐. 좋아. 아주 맛있겠어. 장주의 털이 수북한 손이 하녀의 순결한 몸을 마구 주물럭거렸다. 또 시작이군. 어휴. 밖으로 나온 총관은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머리를 흔들었다. 어느새 장주의 헐떡거리는 소리와 하녀의 비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루도 그 짓을 안 하는 날이 없다니까. 이곳은 장안성의 수전노곡부통의 장원이다. 곡부통. 천민 출신인 그는 지독한 자린고비였다. 젊었을 때 시장통의 금전소에서 고리대금업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양민들의 피와 땀을 짜냈고 그로 인해 장안성의 갑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엄청난 이자로 돈을 불린 것이다. 돈만 있으면 병신도 대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지. 돈이란 것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곡부통은 전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다 뒷골목의 왈패들까지 턱짓으로 움직였다. 그뿐이랴? 장안은 화산파와 점창파의 앞마당이다. 현무림의 황성인 무황성의 주축을 이루는 두 개의 문파가 있는 곳. 그들에게 잘못 찍히면 사파나 마도로 몰려 참살당할 수도 있었다. 이 두 문파는 그만큼 현무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창과 화산은 곡부통이 하는 일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가 매해 엄청난 기부금을 두 문파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곡부통의 신념이 보여준 결실이었다. 그렇게 천민으로 성공해 부자가 된 곡부통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하나의 소원이 있었으니 바로 신분 상승이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상류사회에 살고 있는 자들은 곡부통을 벌레처럼 바라보았다. 바로 그가 천민 출신이기 때문이다. 상류층으로 진입하자면 이 천민의 굴레를 벗어던져야 했다. 그래서 노린 것이 장안성의 명문가인 위과장이었다. 위과장은 무림에서 명문가였고 관에서도 이름 있는 가문이었다. 현 위과장주 위소옥의 백부가 황성의 학사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백부가 죽었지만 명문가를 노리는 곡부통에게는 아주 맛있는 먹이나 마찬가지였다. 치밀한 곡부통은 위소옥을 점찍고 차근차근 일을 벌였다. 5년 전부터 위과장이 운영하는 가게들의 물건을 대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돈이 말을 듣지 않는 곳에는 폭력을 썼다. 그 때문에 위과장의 가게들은 하나 둘 망해갔다. 다음은 위과장의 무사들이었다. 그들에게 위과장보다 두세 배 더 많은 급료를 주기로 하고 하나 둘 빼돌렸다. 그 바람에 위과장의 정예 무사들은 낭인시장의 무사로 자리를 옮겼다.
명칭은 낭인무사였지만 kok부통에게 급료를 받는 kok가장의 무사로 자리를 옮긴 셈이었다. 지금 위가장에 남아있는 소수밖에 안 되는 무사들은 별 볼일 없는 쭉정이들, 즉 삼류무사라 갈 데가 없는 자들 뿐이었다. 당장 힘으로 위소옥을 누를 수도 있지만 kok부통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위가장의 숨통을 끊어 그녀가 항복하고 스스로 품에 안기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때가 멀지 않았다. kok부통의 나이 55세. 위소옥과 무려 30년 차이가 나지만 대륙에서 그 정도의 나이 차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70이 넘은 사람도 15세짜리 어린 소녀를 첩으로 삼는 것이 지금 세상의 풍습이었으니 말이다. 그래도 총괄은 위소옥이 불쌍했다. 비록 뛰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한데 그런 여자가 kok부통의 욕심 때문에 회생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건 셈이지. 총관은 머리를 흔들며 문을 나섰다. 위소옥이 가련하긴 했지만 자신은 kok가장의 총관, kok장주의 명을 시행하려면 낭인무사촌에 가야 했다. 장안성에는 비단길을 따라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낭인무사들을 사서 호의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장안성 낭인시장에선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협박, 폭력, 청부살인, 암살 등 낭인들은 가리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생겨난 낭인촌은 몇 해 전부터 촌장이라는 놈이 모든 것을 장악해 낭인무사단을 만들었다.